혹시 세계 각국마다 전기 전압이 모두 다른 이유 알고 계신가요? 한 사람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32년 걸린 이 프로젝트로 우리나라가 전력 강국이 된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루 종일 우리는 전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스마트폰 수십만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세계 각국마다 전기 전압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20V를 사용하고 미국은 120V, 일본은 100V를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저를 정말 놀라운 진실로 이끌어갔어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좋은 전기를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120V를 쓰고 기술 강국 일본이 100V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220V를 쓰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력과 전압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나라만 220V를 쓰게 된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220V에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닌 놀라운 해양과 용기, 그리고 32년에 걸친 대장정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놀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깨닫게 될 거예요. 전기 콘센트 하나에도 이렇게 대단한 역사가 숨어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이상한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웠어요.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부자 나라일수록 더 편리한 전기를 쓸 것이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이 우리보다 낮은 전압을 쓰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120V면 충분해. 왜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은 또 어떨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230V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220V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만? 이 의문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220V를 쓴 게 아니었거든요. 옛날 자료를 뒤져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110V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왜, 어떻게 220V로 바뀐 걸까요? 이 질문이 저를 더욱 깊은 탐구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나라의 놀라운 선택과 결단의 역사였어요. 이건 단순한 전압 변경이 아니야.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야. 마음속에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세계가 놀랄 만한 대단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인 18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고종 황제 시절이었어요. 경복궁 건천궁에 처음으로 전등이 켜졌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마법이야? 밤이 낮같이 밝아졌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촛불이나 등잔 말고는 밤을 밝힐 방법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햇빛처럼 밝은 불빛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전등 설비는 미국 에디슨 회사에서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표준인 110V 방식이었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110V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고종 황제는 이 신기한 기술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 밝은 불빛이 우리 백성들의 삶도 밝게 해줄 것이다. 황제의 이런 말씀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110볼트는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일본이 100볼트를 썼지만 이미 설치된 우리나라의 110볼트 시설을 모두 바꾸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 정청이 들어왔지만 전기 시설은 그대로 두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것만도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195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110볼트를 사용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110볼트를 쓰는 나라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미국도 비슷한 전압을 쓰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96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서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장이 하나둘 생겨나고 집집마다 전기 제품이 늘어갔어요. 기존의 110볼트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또 정전이야. 공장 가동을 멈춰야겠어. 이런 말들이 전국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일어났거든요. 당시 한국전력공사 직원이었던 김철용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정전 신고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정말 난리였죠. 공장들은 생산을 중단해야 했고 가정에서는 냉장고가 꺼져서 음식이 상했어요. 학교에서는 전등이 꺼져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송전 손실이었습니다. 110볼트로는 전기를 멀리 보내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었거든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의 상당 부분이 송전선을 타고 가면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전력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나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전력 부족 때문에 경제 발전이 멈출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어떨까요? 라고. 1973년 정부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압을 220볼트로 올리는 승합 사업을 시작한다. 이 결정 뒤에는 한 사람의 치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한만춘 교수였어요. 한만춘 교수는 이미 1968년에 놀라운 논문을 발표했었거든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창간한 과학기술 종합지에 대전 승합의 경제성이라는 글을 기고한 거예요.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만춘 교수는 직접 계산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전력을 소비하는 전자제품은 전압을 2배로 올리면 소비되는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전선에서 낭비되는 전기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한만춘 교수가 회의실에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00와트의 전력을 보내려면 110볼트에서는 거의 1암페어의 전류가 필요해요. 하지만 220볼트에서는 절반인 0.5암페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송전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전류가 절반이 되면 손실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정말 놀라운 이론이었습니다. 같은 송전선으로 4배나 많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만춘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상당수의 나라들이 이미 220볼트를 쓰고 있어요.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230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전기공학부를 이래로 졸업한 수재 한만춘 교수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한전의 전신인 조선전업주식회사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만춘 교수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한만춘 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반드시 해내자.
더 나아가 발전소도 적게 지으면 되었어요. 송전 효율이 좋아지니까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도 더 많은 곳에 공급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군요. 맞아요. 설비 증설 없이도 발전소 한 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기술진들은 흥분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국의 모든 가정과 공장, 상점의 전기 시설을 바꿔야 했거든요.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하지만 정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한만춘 교수의 과학적 근거가 확실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전압 변경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승합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전국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전압이 2배가 되면 우리 집 전기 제품이 다 타버리는 거 아냐? 전화기도 고장날 거야. 이런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장사는 어떻게 해요? 냉장고가 고장나면 음식이 다 상하는데. 명동의 한 전자제품 상인인 박영수 씨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정부에서 멋대로 결정해놓고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네. 우리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하지만 정부는 한만춘 교수의 탄탄한 이론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치밀한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양전압 제도를 도입했어요. 110V와 220V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한국전력공사 홍보 담당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 집 전기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로 어댑터를 나눠드릴 겁니다. 기존 제품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정부는 정말로 전국 가정에 어댑터를 무료로 배포했어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전기 제품들은 양전압용으로 만들도록 했죠. 사실 이 승합 사업에는 숨겨진 목적도 있었어요. 바로 국내 전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일본산 110V 전기 제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휩쓸고 있었어요. 품질도 좋고 호환성도 완벽했거든요. 경제기획원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220V로 바꾸면 일본 제품 수입을 자연스럽게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얻겠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안전한가요? 전압이 높아지면 감전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오히려 전류가 줄어들어서 더 안전해져요.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써왔는데 왜 굳이 바꿔야 하나?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정부는 마을 회관마다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이미 높은 전압을 쓰고 있어요. 유럽은 모두 230V를 써요. 이런 설득이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2년에 걸친 긴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승합 사업은 정말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보세요. 당시 갓 태어난 아기가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만큼 긴 시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만춘 교수였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전기공학부 1회 졸업생인 한만춘 교수는 전기제어공학 분야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만춘 교수가 국산 첫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1964년에 제자들과 함께 청계천 만물상을 돌아다니며 부품을 모아서 연세101이라는 컴퓨터를 제작했거든요. 또한 한만춘 교수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애국지사 한기학 선생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일으킬 실력 있는 공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한만춘 교수의 평생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말 전기공학 전공서를 많이 집필하여 현대 공학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시범 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과 부산의 신도시부터 220V로 바꿔나갔어요. 한국전력공사 기술팀장이었던 김대중 씨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나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시범 지역의 결과가 놀라웠어요. 정전이 거의 사라졌고 전기 품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승합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199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220V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일부 외진 곳들이 남아 있었죠. 마침내 2005년 제주도의 마지막 마을까지 220V로 바뀌었습니다. 32년에 걸친 대장정이 끝난 거예요. 그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작은 기념식을 열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압 변경 사업을 완료했어요. 2005년 우리나라가 32년에 걸친 승합 사업을 완료했을 때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전압 변경을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거든요. 안타깝게도 한만춘 교수는 1984년에 6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완료되기 21년 전이었습니다. 정부는 한만춘 교수의 공로를 기려 과학기술 유공자로 추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은 아직도 120V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력청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국의 승합 사업은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도조차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이미 설치된 시설이 너무 방대해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V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쿄전력 기술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기술은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과 시간이 문제죠. 우리나라의 승합 사업은 단순히 전압만 바꾼 게 아닙니다. 국내 전자산업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220V로 바뀌면서 일본산 110V 제품들의 수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국내 기업들이 220V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품질이 좀 떨어졌지만 점점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그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승합 사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K전자 산업도 없었을 거예요. 전자산업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품질을 자랑해요. 정전은 거의 없고 전기료도 선진국보다 저렴하죠.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신뢰도는 99.9%를 넘어섰거든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전기료도 놀라웠어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더 좋았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 말이 딱 우리나라에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너무 많은 시설이 있어서 바꿀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지금도 한만춘 교수의 제자들이 만든 충강압술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로 31년째를 맞았습니다. 젊은 학자들을 격려하는 이 상이야말로 한만춘 교수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충전하고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 전자레인지를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것도 승합 사업 덕분이에요. 해외에서 온 전력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견학하러 와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거죠? 정말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220V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작은 콘센트 하나에도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승합 사업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성견지명으로 전기 시대의 밑바탕을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